예. 이제 금할 차례죠. 금. 금이 없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제목이 아마 그랬죠? 목이 없는 자는 어떻게 사나? 금이 없는 자는 어떻게 사나? 뭐 이런 거였죠. 봅시다. 제목이 헷갈려. 헉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더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금이 없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음, 금이라는 거는, 금이라는 것은 뭐 흔히들 결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금은 결실. 음, 그리고, 금이라는 것은 또 조라고 이야기하죠. 조하다. 이게 건조하다라는 이야기죠. 금이라는 것은 건조하다. 결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건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분리되다라고 이야기하죠. 분리되다. 분리되다. 간격을 벌리다. 뭐 이런 것들이 금이죠.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어, 간격을 벌리는 거예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보통 목은 서로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너와 내가 같다. 이게 목이에요. 목이라는 것은 일심동체죠. 음, 그래서 무광하면 너와 내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다를 수 있냐? 어떻게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어? 뭐 이런 게 목인데 금은 그게 아니죠. 너와 나는 다르다예요. 너와 내가 어떻게 같을 수 있냐? 이게 그래서 금이 있어야 사람은 분별력을 가지죠. 음, 인과관계를 아는 거예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라는 거 있죠. 세상 사람은 다 다르죠. 음, 나와 같은 사람은 없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없고, 각자 삶도 다 다르고, 이게 이제 금이거든요.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각자의 인생이 다르고, 각자 생각이 다르니,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게 금이에요. 이거를 이제 분리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금을 또 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하다. 조하다라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냉정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차분해진다라는 이야기죠. 객관적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뭔가를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공평무사하게, 판단하고, 또 이걸 결정을 내리고, 이런 것들이 다 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사의 모든 것들이 뭔가 규칙화되고, 하나의 제도화되고, 이러한 것들이 금이에요. 그래서, 금이 없으면은 이러한 것들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금을 또 결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결실이라는 것은 꼭 과일, 열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실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 어떤 계산이라는 이야기죠. 계산. 이것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래서 결실이라는 그죠? 그래서 금이 결실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결과, 어떤 기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예상.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일정 정도 계획과 질서를 가지고 삶을 만들어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금이 있어야 그렇게 기존 질서 속에서, 그리고 금이란 건 또 다른 사람들을 다름을 인정한다 그랬죠. 그들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와 다르니 나의 스케줄이 있다면 그 사람의 스케줄도 있으니까 그게 내가 맞춰가는 거, 같이 조율해 나가는 거, 맞춰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금이에요. 결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도 금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방법을 만드는 것도 금인 것이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잡아가는 그런 수정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도 금이에요. 그런 것들이 금이죠. 그러면 이제 금이 없다라는 것은 이런 능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능력이, 제가 방금 말했던 것들을 이제 금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너와 내가 어떻다라는 이야기요?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름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이 없다라는 것은 참 눈치코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 금이라는 것은 경험의 산물이에요. 우리가 토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그리고 화를 통해서 경험을 하죠. 보통 경험은 화생토 이렇게 하는데 경험은 토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화라는 것은 행하다 그래. 행하다. 화라는 것은 행하다, 뭘 하다.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려면 토가 있어야 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자산으로, 나의 능력으로, 또다시 실수하지 않는 기억으로 남으려면 금, 여기서 기억이 금이에요. 또 기억이 금. 우리가 뭔가 금을 저장한다고 이야기하죠. 뭐 양식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저장하는 것도 금이에요. 그래서 금이 없으면은 너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난 인정하지 않는 거고, 자각을 못하는 거죠. 내가 어떠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게 금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이유가 어떤 상대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변 공간에 대한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금이라는 것은 내가 바뀌어 나가는 이 현장 속에서 내가 이 상황을 부정하지 않고 적응을 해 나가는 능력이에요. 근데 금이 없으면은 바뀐 상황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했던 행동을 바깥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했던 행동을 회사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행동 패턴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간극을 지켜주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민폐를 끼치지 않는 짓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금이에요. 그래서 금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영역에, 다른 사람의 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나의 감정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내 지금 급한 일,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그래서 금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성급하다는 이야기예요. 대단히 성급하고, 뭔가 빨리빨리, 그래서 성급하다는 이야기가 이 사람이 일을 막 잘한다거나 일을 빨리 해치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실이 없는 거죠. 일에 두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는 하는데
선후가 잘못되는 거 있잖아요. 선후가 잘못되는 거.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금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이 순서가 뒤죽박죽되다는 이야기예요. 당장 서둘러야 될 일은 서두르지 않고 안 서둘러도 될 일은 빨리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감정적 절제가 안 돼서. 이게 우리가 일의 순서를 모른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 사람이 감정적 통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아니 저거 지금 분명히 봐도 저게 더 급해 보이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거보다 덜 중요해 보이는 걸 하지? 그 사람은 분명히 감정이 간 거예요. 그게 감정이 간 거. 객관적인 현재 상황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내 감정의 흐름이 그게 더 중요하게 느낀 대로 간 거예요. 그게 금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뭔가 하나가 빠졌다라는 이야기는 그 가치가 하나씩 없다라는 이야기거든. 없다라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지금 제가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라든지 사회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요. 누가 불편하다? 옆 사람이 불편하다. 항상 모르는 사람은 몰라. 응?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이 불편해 보이지만은 그 사람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 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어? 응?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 사람 날 보고 왜 지적을 하지? 뭐 이런 거예요. 금이라는 것은 상대가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쑥 들어온 거예요. 이게 보통 금이라는 것은 보통 인내하다, 참다, 뭐 이런 것들이 금이에요. 왜냐면은 목이라는 것이 본능인데 우리가 본능의 출발점은 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이라는 본능을 금으로서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있어야만 사람은 목이라는 본성을 누리기 때문에 자제하는 겁니다. 자제하는 거. 내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고 뭔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는 말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금이죠. 그래서 금이 없으면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여과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이라는 것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경험이 쌓여서 하나의 자기의 산물이 된 게 금인데 금이 있어야 내가 어릴 적부터 사람은 배우잖아요. 어릴 때부터 너 어른들한테 인사해야지. 그럴 때는 죄송하다고 해야지. 이런 건 안 해야지. 이런 것들이 쌓여오면서 내재화되고 서로 간의 규칙을 인지하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는 거고. 근데 금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안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져요. 그런데 왜 인사를 해야 되지? 왜 그런 걸 왜 사과를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내 감정에 너무 솔직해서 내 있는 감정을 바깥으로 그대로 드러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능을 주체하지 못하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금이 없는 사람들이 참 천진난만하죠. 천진난만하죠. 좀 백치미도 있고, 어떻게 저런 걸 모를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떤 격식이나 형식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격식이나 형식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다소 싸가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거든. 어른을 만났을 때 뭔가 조금은 공경의 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금 없는 사람들이 불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관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보통 금이 없다는 이야기는 내 기분에 좌우되기 때문에 똑같은 어른한테도 어떤 어른한테는 너무 상냥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무슨 소 닭 보듯이 하기도 하고 이런 일관성이 없는 게 금이기도 해요. 그래서 금들은 조금 금이 없으면 사람을 좀 황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런 이야기는 속에 좀 담아뒀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길래 저렇게 대놓고 나한테 이야기를 다 하나. 근데 그 금 없는 사람은 억한 심정에 의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는 솔직한 게 좋아서 그게 솔직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솔직함이란 걸 모르니까. 솔직하다라는 이야기는 금이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금이 있는 사람이나 야 내가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금이 있는 사람이고 금이 없는 사람은 솔직함이란 게 없죠. 원래부터 그냥 솔직한 거니까. 우리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당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솔직한 거지. 그래서 금이 없는 사람들의 팩폭이 또 있죠. 팩폭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분리가 되지 않는 문제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금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월권도 많이 하죠. 그리고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그 분위기 속에서는 해서는 안 될 것들. 가령 뭐 이런 거 있잖아. 가령 뭐 강연 도중인데 질문을 하라 그러니까 저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고 자기 하소연을 넣어놓는다든지 질문을 뭐 길어봐 10초 안으로 해야 되는데 한 30초, 40초 돌아가면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금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의 흐름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곤란해할 수가 있더라. 자기 자신은 전혀 불편한지 모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금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때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이불킥을 시작을 하죠. 야,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가? 내가 왜 그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에 맞지 않는 짓을 했던가?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겠던가? 연으로 들어오면 그러다 말고요. 대운으로 들어오면은 반성의 반성을 통해서 자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죠. 바뀌지도 않아요. 더 괴로워질 뿐이지.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고 대체로 5년 갑니다. 적응되는데. 적응이 돼도 불편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금이 없다라는 거는 사회화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일개인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야기고 좀 더 정교화되고 다들 지능화되고 똑똑해지고 이런 사회 속에서 금이 없는 사람은 맨날 뒤통수만 맞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계산을 못 하잖아. 금이라는 것은 계량화하고 계산하고 예측하고 판단하고 계획대로 실행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금이에요. 저 새끼가 사기꾼인지 착한 놈인지 바본지 이런 거 판단하는 것도 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사기를 쳐도 사기를 당한지도 몰라. 한 번 당한 인간한테 또 당해.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 능력은 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셈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어떤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기도 힘들어요. 금 없는 사람들이 사업하기는 힘들어요. 물론 뭐 잘 될 수도 있겠지. 근데 남지가 않죠. 금을 괜히 결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이 그냥 결실이다,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이라는 것은 상황을 분석하고 따지고 얼마나 들어갔고 얼마나 나왔으며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며 향후 어떤 식으로 해야만 내가 적자가 나지 않고 이 사람은 어떻게 대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며 이 사람은 잘라내야 되냐 계속 붙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는 게 금이라고. 단순히 금이 없으니까 결실이 없으니까 사업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거는 정말 무식한 이야기고. 응? 오행이라는 것은 항상 그 오행이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 고민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야 사람들한테 부족한 게 뭔지 설명을 해주지. 아니는 금이 없으니까 현실이 없어? 돈 못 벌어? 그런 무식한 이야기가 어딨어. 너는 수가 없으니까 저장을 못해. 너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너는 돈을 모이지가 않아. 이딴 이야기하고 앉아있어. 그런 무식한 이야기 좀 하지 말고, 명리라는 것은 그 사람 사는 이야기 하는 거라니까. 왜 자꾸 그런 무식한 이야기 하냐고. 왜 자꾸 원진이니, 합충이니 이런 거 가지고 왜 사람 현혹시키냐고. 왜 알지도 못하는 12운성 이야기해가면서 아는 척 하냐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12운성을 안 하는 이유는 몰라, 12운성을. 12운성을 왜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신사를 왜 안 쓰냐? 원리가 없어, 신사는. 신사 쓰는 분은 나 물어봅시다. 원리가 뭔데 도대체가? 당신들은 무슨 근거로 신사를 쓰는데? 무슨 근거로 신사를 쓰냐고. 원리도 없는 신사를 왜 쓰냐고. 그래서 부끄러워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는. 나 부끄러울 것 같아, 신사 쓰면은. 원리도 모르잖아. 12운성 원리 알아요? 난 모르는 건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60만 가지고 말을 못 하잖아. 나는 60만 가지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나는 그것만 해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왜 신사로 12운성을 안 쓰겠어요? 일단은 근거가 없고, 그리고 이거 아니라도 할 말 너무 많아. 이거 쓰면 할 말이 더 적어져. 내가 너무 초라해져. 바보 같아.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쓰지 마세요. 모르겠어. 난 이해가 안 돼. 왜 쓰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어쨌든 또 흥분했죠? 어쨌든 금이 없다라는 계속 그러니까 이제 금 없는 사람들 음, 금 없는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 이해를 해줍시다. 어차피 제가 이 강의 하는 거는 금 없는 사람들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면 욕이 되기도 했죠. 뭐 단점을 꼽게 돼 있으니까. 음, 뭐 장점도 있어요. 말하려고 그러면은 금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뭐 장점을 이야기하면은 굳이 그렇다고 말도 이상하긴 하다만 금이 없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사람인데 자신은 복잡하거든 또. 금이 없다라는 건 참 단순한 거예요. 계산하지 않으니까. 순수하니까. 근데 또 한편은 금이 없다라는 건 대단히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오고 일종의 선택장애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또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금이 없는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는 마시고, 어쨌든 참 순수한 것이 문제다. 순수한 문제다. 너무 계산을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음, 그래서 금 없는 사람들이 뭔가 좀 오버스러운 말을 하고 뭔가 나한테 모욕적인 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로 그런 정도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음, 다만 숨길 줄 모르고 감정을 좀 컨트롤할 줄 몰라서 그냥 나한테 그렇게 보여지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너무 막 어, 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감정이 100 정도 필요하다면은 금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한 20 정도만 있어도 그 말이 그냥 쑥쑥 나와요. 그래서 그 말 자체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조금은 오해를 많이 사요. 항상 뭐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 없는 것에 대한 오해를 쌓기 마련입니다. 저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수 할 거예요. 수 할 건데 다음에는 수가 없음으로 또 생기는 병신 같은 짓이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나도 그렇게 오해를 쌓고 사는 거지. 음. 수라는 것은 옥석을 못 가리는 거거든. 뭔가를 이렇게 사람은 높낮이가 있고 정말로 잘해줘야 될 거가 잘해주지 않을 것들이 있는데 그걸 구분 못하는 게 또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병신 같은 게 있어 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그럼 난 오행을 다 갖췄으니까 완벽해. 그건 또 아니에요. 누구나 약한 게 있거든. 그 또 약함이 약해서 생기는 핸디캡도 만만치 않아. 어떻게 보면 없음으로 해서 생기는 핸디캡보다 약함으로서 생기는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다음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래.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단점을 가지고 살아가요.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금없는 사람들 좀 뜬금포이기도 하고 좀 지각 없어 보이기도 하고 철딱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순수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음, 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느그럽게들 생각을 해주세요. 음. 그리고 봅시다. 오늘이 27일, 23일이구나. 오늘 일진이 뭔가. 개묘구나. 그냥 한번 봐봤어요. 별건 아니고. 어쨌든, 음, 날이 점점 추워집니다. 저녁에 감기 들리지 않게 조심들 하시고, 음, 뭐 다음에는 아마 또 공개 방송으로 볼 게 먼저일까? 오른으로 먼저 볼 게 먼저 모르겠다. 어쨌든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이만 끝.